쿠키뉴스 구현아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구기자의 장바구니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구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소비 생활에서 꼭 필요한 장바구니처럼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알짜 정보만을 골라서 전해드리는 장바구니즈의 구현아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벌써 2017년이 끝나가고 있어요. 네, 그동안 장바구니즈를 통해서 여러분께 많은 정보를 전해드렸는데요. 올 한 해 동안 소비 트렌드도 많이 변화했죠. 그래서 오늘은 2017년 장바구니즈를 돌아보고 소비 트렌드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제는 각자의 개성이나 취향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죠. 그만큼 트렌드가 빠르게 유행하고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2017년 유행한 소비 트렌드 이 시간 통해서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몇 가지 좀 살펴볼 텐데요. 저는 가성비, 욜로족 이런 키워드들이 좀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 외에 또 어떤 키워드들이 있었습니까? 네, 욜로와 가성비뿐 아니라 1인 가구, 또 그루밍족, 노케미족, 홈족, 스몰 럭셔리족, 절약을 외치는 통장요정 김생민 씨까지 2017년을 뒤흔든 소비 키워드가 꽤 많습니다. 네, 그 키워드들 좀 하나하나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 1인 가구의 성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인 가구가 성장하면서 정말 많은 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죠. 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1인 가구의 비중이 27% 정도로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증가율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데요. 1인 가구로 인해서 혼밥, 혼족, 호미족, 싱글 슈머와 같은 신조어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네. 4가정 중에 1가정 이상이 1인 가족이라는 건데 1인 가구 트렌드에 여러 가지 사회적 혹은 경제적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고령화, 개인주의 확산, 그리고 여성의 사회활동 진출 증가, 또 초혼 연령 상승, 취업난, 이혼 증가 등의 다양한 배경이 있는데요. 그렇게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트렌드에 민감한 식품 유통업계에서는 간편조리식, 도시락 등에 집중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죠. 네, 각 편의점에서 경쟁적으로 자사 도시락을 내놓으면서 편의점 도시락 시장도 크게 성장하기도 했고요. 네, 이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나 그리고 제품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나 도시락과 같은 먹을거리에서 그 변화가 가장 빠르게 혹은 두드러지게 좀 나타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부분이 바로 요식으로 한 조사 결과 지출 비율이 74%를 차지했거든요. 네, 혼자 사는 경우에 직접 요리를 해먹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효율성의 측면에서 외식이나 간편식품 등을 통해서 음식을 먹게 되죠. 네, 그렇게 1인 가구가 추구하는 간편성 혹은 효율성 등의 특성을 다 갖춘 곳이 있는데요. 편의점 아닐까 싶습니다. 그 1인 가구의 호응을 받아서 올해도 편의점 시장이 아주 무섭게 성장했잖아요. 네, 편의점은 지난해 사상 처음 매출 20조 원을 돌파하면서 무서운 성장세를 보였고요.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먹을거리와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소포장 제품 전략을 강화하고 또 간편식 아이템들이 알찬 구성으로 출시되고 있기도 하죠. 네, 2017년 올해 역시 편의점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 어떤 상품과 서비스가 있을까요? 네, 먼저 올해는 혼술, 혼자 먹는 술이자 홈술, 집에서 먹는 그런 술이 유행한 만큼 홈술하기 좋은 안주만이 아니라 혼자 먹기 좋은 다양한 도시락이 있어서 식사를 챙길 수도 있고요. 또 컵과일을 출시해서 많은 양의 과일을 구입하기 어려운 1인 가구의 디저트까지 책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1인 가구에 알맞은 상품을 내놓은 것이 바로 편의점의 인기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편의점의 발달은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하고 있죠. 먹을거리뿐만 아니고 다양한 서비스를 만날 수 있기도 하니까요. 네, 맞아요. 1인 가구는 물론 일반 과정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생활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세탁과 택배, 심지어는 드라이브 스루까지 모습을 갖춘 편의점도 등장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편의점과 관련한 새로운 문화 트렌드가 만들어지기도 했잖아요. 편의점족, 편도족, 그리고 보디슈머 등 새로운 문화 트렌드가 등장했죠. 그리고 편의점을 배경으로 한 소설과
시 등 편의점 문화까지 생성됐습니다. 네, 단순히 24시간 문을 열기 때문에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쇼핑 공간을 넘어서 심리적 위안과 재미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1인 가구의 성장과 편의점의 성장은 떼래야 뗄 수가 없는데 여기에 SNS도 한몫 거둔 것 같아요. 네, 그와 동시에 스마트폰과 SNS에 익숙한 1인 가구들이 출연했잖아요. 다양한 정보로 무장한 일명 스마트 컨슈머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서 자신들이 직접 찾은 최저가, 할인, 쿠폰 정보를 공유하고 또 구매 후기, 추천 상품 등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또 올리기도 하면서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가성비와 가치 소비가 뜨기 시작했는데요. 자, 2017년 소비 트렌드 중에서 이번에는 가성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성비가 가격 대비 성능의 줄임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가격 대비 가치를 따져본다는 말이잖아요. 요즘에는 워낙 구매 채널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물건을 살 때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사게 되죠. 또 가격 비교 사이트나 쿠폰 등을 활용해서 더 저렴하게 사는 소비뿐만 아니라 가성비를 생각하며 소비하려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성비가 유행하면서 나오게 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앞서서 장바구니지에서도 다뤄본 역시즌 마케팅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가성비를 추구하는 실속 소비가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한여름에 겨울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역시즌 마케팅이 주목받았는데요. 역시즌 세일의 경우 판매자 입장에서는 재고를 처리할 수 있고요. 또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장점을 합해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 가성비에 대해서 느끼게 해준 게 바로 평창 롱패딩 인기였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또 가성비가 뜨기도 했었죠. 네, 많은 소비자들이 가성비를 들어서 평창 롱패딩에 환호했습니다. 네. 네, 솜털 80% 그리고 깃털 20%의 충전재 비율에도 14만 9천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을 높게 평가한 건데요. 실제로 시중에서 유통 판매하는 제품과 비교해 보면 최소 절반가량 저렴한 수준이죠. 그래서 평창 롱패딩은 판매할 때마다 수천 명이 몰리면서 대란을 일으켰고 마지막 물량이 입고되는 첫날에는 밤샘 대기줄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뭐 그 열기는 아직도 식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홍보할 때 가성비를 외치는 게 패션 말고 또 식음료도 있죠. 네, 식음료 업계에서는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은 제품을 내놓으면서 가성비가 킬러 컨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그중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렴이 맥주인데요. 네. 네, 올해 첫 선을 보인 이 맥주의 경우 기존 맥주 대비 40% 저렴하고 그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누적 판매량도 1억 캔을 달성했습니다. 네. 1억 캔이 돌파된 190일 기준으로 볼 때 초당 6개씩 판매됐다고 하네요. 네. 한 캔당 사실 1,000원도 안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SNS를 통해서 입소문이 나고 참 상당히 멀리 퍼졌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치의 시대에서 가치의 시대가 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저렴이 맥주 외에 다른 식음료도 이 가성비로 평가받고 있는 품목이 있습니까? 네, 편의점 가면 볼 수 있는 품목이죠. 1,000원대의 편의점 원두커피 역시 뛰어난 가성비로 매출이 증가한 품목인데요. 네, 편의점 커피를 파는 3사의 커피 매출액은 1년 만에 4배 이상의 매출 신장을 기록했고요.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3사의 1일 커피 판매량은 30만 잔에 육박해서 국내 커피 시장 점유율 1위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라고 합니다. 네, 뭐 올해는 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가성비 문화가 확산됐는데요. 가성비와 동시에 젊은 층의 소비 트렌드를 보여주는 단어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욜로인데요. 2017년 소비 트렌드 중에서 이 욜로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You Only Live Once의 줄임말로 인생은 한 번이다라는 뜻을 가진 이 욜로는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해서 소비하는 태도를 말하는데요. 내 집 마련이나 노후 준비 같은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지금 당장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것들에 무게를 두고 소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네, 뭐 경기가 어렵고 실업률은 높아만 가지만 그래도 한 번뿐인 인생 제대로 즐기자라는 외침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는데 젊은 층은 욜로에 열광했고요. 하지만 이 욜로 라이프가 단순히 어떤 충동적인 삶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오늘 행복해야 또 내일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스스로 느끼는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그 바탕에는 가성비도 네. 숨어 있고요. 네, 스몰 럭셔리와도 교집합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작은 사치로 불리는 소비 트렌드 또 하나가 있는데요. 스몰 럭셔리도 있죠. 네, 외제차, 또 고가의 의류나 핸드백 같은 것에 큰 돈을 쓰기는 어렵지만 또 작은 규모의 고급 소비재나 고급 식품을 구매해서 이 비싼 제품을 소비하는 것과 동일한 만족감을 얻으려는 현상인데요. 이는 립스틱 효과의 확장형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립스틱 효과 들어보셨겠지만 네, 이 립스틱 효과는 경제 불황기에 나타나는 특이한 소비 패턴이죠. 소비자가 만족도가 높으면서도 저렴한 사치품의 판매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 사실 그 스몰 럭셔리 소비 패턴이 세상 누구보다 중요한 자신을 위한 그런 작은 사치인 만큼 응원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한 소비 열풍은 세대를 넘어서 성장하기도 했죠. 네, 꽃중년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네. 다른 말로 뉴노멀 중년이라는 말도 생기고 있는데요. 이 안정적인 경제력과 강한 개성을 바탕으로 고유한 멋과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40대, 50대를 지칭하는 말로 개방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지닌 이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은 자동차 대신 운동회, 또 마트 대신 편의점에 소비하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인터넷 쇼핑을 즐기고 또 반려동물 관련 비용 지출도 늘어나고 이런 것처럼 기존 기성세대 소비 행태에서 살피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것도 올해 소비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신을 꾸미는 것에 과감히 투자하는 남성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역시 장바구니즈에서 다룬 적이 있는 그루밍족인데요. 20대, 30대 남성들을 중심으로 패션과 미용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이 그루밍족이 증가했고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남성 직장인 4명 중에 1명은 스스로를 그루밍족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들은 자기 관리를 당연시하는 것은 물론 외모도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서 매우 꾸미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네. 그러니까 비비크림도 바르고 눈썹도 그리고 이런 것처럼 말이죠. 네, 자, 이렇게 가성비를 앞세운 소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처럼 소비 트렌드가 유행을 하기도 했는가 하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는 반대로 또 절약이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그 열풍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살펴볼까요? 네, 방송인 김생민 씨가 시청자의 영수증을 냉철하게 분석해서 독설과 일침을 날려주는 1대1 맞춤형 재무상담 프로그램을 내어놓으면서 이 트렌드가 시작됐는데요. 네, 절약 습관을 조언하는 내용으로 인기를 끌었죠.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서 목돈을 마련하자라는 짠테크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짠테크는 짠돌이와 재테크를 합친 말로 적은 돈을 꾸준히 모아서 목돈을 만드는 그런 재테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네, 맞아요. 그와 더불어서 great, stupid 이런 유행어가 또 생기기도 했는데 사실은 오늘의 행복을 중요시하자는 그런 욜로족들에게는 조금은 낯선 그런 소비 트렌드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 짠테크가 무조건 절약하자는 의미인 겁니까? 네, 무조건은 아니죠. 네, 참고 인내하며 노력해야 하는 절약법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돈이 모이지 않고 나가기만 하는 원인을 찾아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잘못된 생활 패턴 같은 것들을 바로잡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게 절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또 덩달아서 같이 늘어난 게 밖이 아닌 대부분을 집 안에서 해결하자는 홈족이 아닐까 싶어요. 네, 단순히 집돌이, 집순이라고 부르기에는 이들은 집안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홈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긴 건데요. 그와 동시에 홈뷰티, 홈트레이닝 등의 신조어도 함께 생겨났습니다. 다룬 적이 있는데요. 먼저 홈뷰티, 홈케어는 마스크팩을 포함해서 집에서 하는 모든 뷰티 관련 활동을 말하는 거고요. 이 홈족들은 집에서 원하는 시간에 전문 관리족보다 저렴하게 홈케어를 하기도 합니다. 네, 밖에 나가서 관리를 받는 것보다 비용상 그리고 시간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관련 제품의 매출이 늘었다는 얘기를 앞서서 장바구니즈에서도 소개를 한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네, 남성 전용 제품도 등장해서 홈케어는 남성, 여성 상관없이 모든 홈족들의 지지를 얻고 있고요. 또 집에서 혼자 하는 운동을 줄여서 말하는 홈트레이닝족, 즉
즉 홈트도 인기인데요. 예전에는 운동을 하려면 무조건 헬스장이나 수영장, 요가 학원부터 등록했지만 최근에는 집에서도 충분한 정보와 인프라를 가지고 따라하기만 하면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홈트레이닝이 인기입니다. 네, 뭐 굳이 고가의 회원권을 끊지 않아도 집에서 혼자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홈트 관련 도서 판매량이 매우 증가했어요. 네. 네, 책을 내거나 방송을 시작한 홈트 스타도 늘었습니다. 네, 동영상 사이트만 봐도 수많은 홈트 영상이 나오고요. 네, 최근에는 요가 매트나 덤벨, 또 아령 등의 소도구는 물론 스쿼트 머신이나 플랭크 보드 등 비싼 제품이지만 네, 그런 것들도 집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됐거든요. 네. 네, 그리고 운동 기록을 관리해주고 또 식단도 관리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이미 많이 출시돼 있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2017년 유행한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뭐, 사실은 현재를 즐기는 욜로족이나 미래를 위해서 현재 허리띠를 졸라매는 스투피족이나 뭐, 미래를 위한 현재 투자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중간에서 움직이는 소비도 있는데요. 두 가지를 오가는 소비 중 하나가 위안 비용 지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살충제 계란이나 유해물질 생리대 등으로 제품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친환경, 천연 소재 이런 것들을 찾게 되죠. 네, 그렇게 심리적인 안도를 위해서 더 비싸게 지불한 비용이 바로 위안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 역시 올해 떠오른 소비 형태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할 것은 또 굿즈 소비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자기가 애정을 갖는 대상에 대해서는 합리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게 되잖아요. 네, 애정을 형성한 제품을 크게 소비하기도 하는 이런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아이돌 굿즈를 빼놓을 수 없겠죠?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트렌드가 공존한 2017년이었는데요. 그렇다면 2018년 소비 트렌드도 한번 예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소비 행태가 좀 유행을 하게 될까요? 네, 그러게요. 네,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가 2018년에 유행할 것으로 보이는 키워드를 발표했는데요. 2018년 키워드로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영어 줄임말이죠. 워라벨이 꼽혔습니다. 네, 타인과의 관계보다 자신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는 신세대 직장인에 의한 소비 경향이죠. 네, 또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소확행, 그리고 불안한 사회로부터 자기만의 안식처를 찾는 나만의 케렌시아, 그리고 무인 기술의 발달로 사람 접촉이 필요 없는 언택트 기술 등을 내년 키워드로 선정하고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 자아와 행복을 찾아가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나아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뭐 매년 아주 다양한 소비 트렌드들이 유행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꼭 정해진 틀에 맞춰서 살아갈 필요는 없고요.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신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소비 형태를 선택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오늘 장바구니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구현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